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양봉사스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양봉사스 이주연 해결사님과 함께 신나게 심야상담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도하나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좀 더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월요병도 이기는 심야상담소라는 이제 별명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괜찮으세요, 교수님?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적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네, 제가 심야상담소에 2주 만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멈출 줄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젠 좀 감도 안 잡히는데 우리 이름값 하는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 대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시장이 죽을 듯 하더니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올선을 이제 회복하면서 3일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에 이제 그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150포인트였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어저께 음봉 눌림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시장은 이런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또 신고가 갱신을 한 3,2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종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200포인트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내일 뭐 시가 살짝 올라서 금요일처럼 좀 눌리는 그런 음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결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하면 계속 상방으로 보고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코스피도 뭐 종가 기준 3,200선 위에서 안착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또 따뜻한데 일단 코스닥도 지금 1,000스닥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위원님. 사실 오늘 갈 수 있었는데 좀 안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내일 당연히 가겠죠?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였는데 못 갔습니다. 이게 이미 심장이 좀 쫄깃하게 미리 밀당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코스닥 시장도 같이 보세요. 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함께 지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이 1,000포인트라는 이 가격 저항이 상징성이 있고 가격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만약에 이제 갭으로 돌파를 해서 그 갭을 메우지 않고 그냥 강하게 시세를 만약에 만들어낸다 하면 굉장히 코스닥도 큰 폭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코스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후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조정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고 나오는 눌림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00스닥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보면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요. 바로 노랑이 궁금증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하셨을 종목은요. 네, 바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 그중에서도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바로 해결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로보트처럼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늘 노랑이 궁금증에서 꼽힌 종목이 바로 로보스타인데 이게 도너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포트에 종가에 이제 포함시켰던 종목인데. 그럼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네요, 해결사님. 네, 운 좋게 하루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때 타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네. 혹은 지금 수익을 얼떨떨하게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뭐 지금 만약에 로보스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좀 로봇춤을 좀 추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즐거운 드는데 마음으로 네. 네, 로보스타가 많이 뻔뻔해지셨어요, 해결사님. 네, 로브스타가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께 그 도너 리포트에 포함시킬 때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로브스타가 가장 먼저 상한가가 들어갔고 이 종목이 대장이니까 네. 이 종목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상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쪽 로봇 테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전주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이 종목을 또 도너 리포트에 포함시켰다가 수익을 보고 또 나온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보시면 이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저점을 꾸준히 이렇게 높이면서 상승 트렌드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뭐 약 한 1년간의 그 구간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그 새로운 그 테마 쪽에 이제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보고 한번 시세가 저항을 돌파할 때는 좀 강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 그러니까 출산율, 이제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국가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정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출산 수치는 결국 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인구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자동화된 부분들 그리고 로봇들이 인간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대감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로보스타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고 네,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다 뭐 흐름이 좋았어요. 이 러셀 역시 이제 도너 리포트의 그 전 종목이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네. 아이디어는 똑같았습니다. 러셀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좀 그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눌림이 또 나온다고 하면 네. 기간 조정이 아마 나오고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일단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뜬다 하면 내일 아침에는 매도 관점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충분히 나와주고 다시 기간 조정을 거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일단 로보스타 공략하신 분들 상한가 안착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뭐 로봇 댄스 같은 건 또 따로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 상한가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이야기들 노란톡에서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 팁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4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놀러오세요.
네, 상한가에 들어간 건 상한가에 들어간 거고 네네. 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로보스타 날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종목 같은 경우 문자로 도착했네요. 앞타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 64,400원에 20대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타바이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정기를 좀 거쳐 가야지 다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그 반등이 나온 자리는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서 시세가 한번 나와준 거고요. 그리고 오늘 윗골이 달린 67,000원 부근까지의 상승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저항 구간까지 잘 올라와주고 지금 조정이 약간 나와 있는 상태인데 내일 추가적으로 음봉으로 눌림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점 구간은 55,0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시세를 더 강하게 올려줄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67,000원 부근은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55,000원 정도 이하로 만약에 밀린다 하면 여기서는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인 51,000원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실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절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55,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시고요. 거기서 돌림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만들어진 이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눌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종적인 손절가는 52,5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오를 만큼 좀 오른 종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이 잘 안 되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네. 갖고 계실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900원에 여보세요? 20%요. 20%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네, 네. 회사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다만 이 5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지금 보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던 자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벗겨낸 이후에 차라리 매수를 좀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장이 괜찮은 흐름이니까 그리고 네. 뭐 비중도 20% 정도시면 제가 봤을 때 눌림 나올 때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략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라고요? 만약에 내려오면요. 네, 올라갈 때는 하지 마시고 네네.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세요. 근데 내려올까요? 네, 한 뭐 2, 3% 정도는 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 외에 보니까 지금 조금 올라 있는데 네. 시간의 거래량도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오늘 평균 거래량보다는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고점 53,000원 부근을 돌파를 할 건데 그 전에 눌림이 만약에 조금 만들어지고 간다고 하면요. 제가 지금 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네네. 요 밑에 파란색 선 보이시죠? 네. 예, 요 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또 조정받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볼 때는
네. 뭐 팔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네. 매수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비트 컴퓨터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3,900원에 10%. 13,900원에 10%. 오늘 네. 종가가 1,100원이네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트 컴퓨터 13,900원에 10%예요. 좀 많이 아이고, 빠져서. 이게 좀 손실이 많이 나 계신데 네, 지금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아래로 확 밀려버렸다, 그죠? 예, 예. 선생님 생각에 비트컴퓨터의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나요? 그거 보니까 원택 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좀 그렇게 빠져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고 헬스케어 관련주로 이제 이렇게 엮여 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부에서 그걸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사실 뭐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은 선생님 지금 손실폭이 커서 지금 딱히 뭐 제가 손절을 지금 좀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비중이 10%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네, 자, 그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보시게 되면 지금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주가가 지지를 좀 받아줬었어요. 이 구간에서도 받았고 이 구간에서도 쭉 받아줬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한번 이탈시켰다가 다시 이 저항을 올라서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지금 비트컴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0월 달에 저점을 한번 잡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9,300원에서 저점을 한번 더 잡아줬어요.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들었다고 하면 더 이상 9,200원 아래로는 이 종목이 내려오지 않아야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모멘텀 자체가 테마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9,2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 하면 조만간 단기 이평선을 수렴하고 20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상승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12,500원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000원까지 해서.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선생님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20선 위로 주가가 안착을 하고 이 이평선 저항들을 다 벗겨낸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 가격대가 한 11,500원 위가 될 거예요. 11,500원 위로 올라와서 눌림이 만들어질 때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매수가나 약간의 수익을 더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100원이요? 500원이요? 네네. 예. 11,500원이요. 11,5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탄력적으로 위로 방향을 계속 잡아줄 거예요. 네, 가능해요. 지금 현재 봐서는 9,2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이 돌림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9,200원을 이탈하기 전에는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
네, 비트컴퓨터 지금 손실폭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대응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죠.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네, 메카로 메카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16,100원, 16,100원에 20%. 20%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카로는 혹시 뭐 때문에 이 종목을 사시게 되셨어요? 반도체 그 종목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괜찮은 회사 같아서 샀어요. 지금 일단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회사는 굉장히 그 부채도 없고 안정적인 회사네요. 네네. 다만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예, 예, 그렇죠. 뭐 이 부분은 일단 뭐 좀 더 지켜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자회사 쪽에서 뭔가 안 좋은 실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지나가면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예,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면 저항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대를 뚫어놨습니다. 16,500원에서 700원대 이 저항이 좀 강한 저항인데 이 가격대를 이렇게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방향을 위로 확실하게 또 돌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는 5일 이평선 이탈 안 한다면 계속 홀딩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 19,300원, 19,500원 한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2만 원 조금 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럼 거기 이제 저항을 또 돌파하고 더 갈 수 있을지는 아마 그때 가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그 정도 잡으시고 아마 그 구간에서 이제 저항 구간이니까 또 저항받고 많이 흔들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또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메카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상담도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아시아나 항공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300원에요. 네. 50% 가지입니다. 어유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그래도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이 앞에 15,200원까지 내려가서 예. 비중이 너무 많아서 좀 내놨는데 팔리지를 않더만 오늘은 16,2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근데 이 앞에 좀 내놨는데 팔리지를 안 했을 때거든. 네네. 이거를 비중 50%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네. 보유 의견을 드리고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매수가에 그 조금 더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매수가의 비중을 갖다가 지금보다는 최소 절반은 줄이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을 저는 이제 조금 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 하면 분명히 다시 회사가 회생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주가는 다시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뭐 제일 큰 항공사가 되고 세계에서 뭐 7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항공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항공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흑자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이 됐을 때 전혀 엉뚱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잘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존에 잘하던 방식 그 노하우를 아시아나에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세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추세 저항을 벗겨내는 흐름이 며칠 안으로 만들어질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고르고 한번 좀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절반을 줄이고 절반은 가져가는데 이 앞에도 제가 한 30%를 내놨는데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매수가까지 안 올라와서 그런 건데 아침마다 선생님 한번 매수하신 가격이 18,300원이니까 뭐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의 분할로 25%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걸어 두시면요. 뭐 팔릴 부분들 쫙 다 팔리게 되면 평균치로 매수하신 가격에서 정리가 되시게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지금 18,300원, 18,500원 여기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올라와서 안착이 되면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위로. 그때는 한 2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2,000원에 다 이걸 그냥 처분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비중이 큰 상태에서 올라왔다 매수가까지 왔다 또 밀리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매수가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줄이고 남은 비중은 22,000원까지 조금 길게 이렇게 한번 봐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뭐 아시아나항공 뭐 자체가 걱정되기보다는 이 퍼센테이지가 50%나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다른 항공주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종식이 되면 여행하고 뭐 무역하러 다닐 텐데 그럼 항공주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겠죠?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여행은 아니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분명히 소비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항공주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잘 된다면 앞으로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항공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화 기대감으로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우리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방송 보고 오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정확하게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좀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현대 위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8,900원에 네. 20%. 48,900원이면은 수익 진짜
진짜 잘 나고 계신데요? 예, 조금 매수해가지고 조금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아유,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주식 고수신 것 같은데 현대위아 뭐가 걱정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매도가가 뭐 네네. 좀 어떻게 매도를 해야 잘하는지 조금.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예. 이제 매도를 해야 제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해결사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켜놨는데요. 이게 월봉이에요. 예. 지금 저항 구간을 거의 대부분 다 뚫어놓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위에 보이는 저항 구간이 12만 한 5천 원 정도 요 가격대에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12만 5천 원요? 네네. 그래서 예, 예.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예. 요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아마 거기서부터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상승 추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 평단이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이 추세선 하나 제가 요렇게 딱 그어 드릴 텐데요. 네. 요 선 보고 예. 이거 안 깨지면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예. 자, 제가 어디를 연결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 예, 12월 30일 날 저점하고요. 예. 그리고 1월 18일 날 저점을 연결하시면 선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예. 예, 이 추세 흐름대로 주가가 예.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리게 되면 간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파동상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 여기서 눌림을 한번 주고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1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익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요. 잠을 안 자도 전혀 안 졸릴 것 같네요.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현대위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해결사님께서 고민 해결해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한번 문자로 가볼까요? 일진 디스플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5,54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살짝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도 그 매수 단가가 좀 낮아서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세요. 갖고 네. 갈까요? 요거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조정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서 LG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었는데 이 5,700원 오늘 종가잖아요. 5,500 한 50원 정도의 이런 라인이 하나 그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저항으로 잘 작용을 해왔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종목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500원이 지지선이다 하면 그 5,500원을 딱 찍어주고 절대 깨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가격대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너무 막 이렇게 뭐 완벽주의차처럼 중국의 이제 그 주식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손절가를 잡아 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이 이제 5,390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다시 깨게 되면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더 흔들어주고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가격 라인을 갖다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요. 이탈하면 짧게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21선 위로 올린다면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니까 요 가격 라인만 한번 잘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준선을 정해주신가 마음이 편하네요. 일진 디스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자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가지고 있습니다. 5,27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페노션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강세를 유지해준 종목이네요. 만약에 갖고 있으면 계속 갖고 갈까요? 계속 가져가야죠. 계속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게 네. 이 페노션의 대주주가 하림이라는 그 우리 닭? 꼬꼬 네. 예, 이제 닭이죠. 네. 닭 이제 하는 거기서 페노션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았을 때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식품을 갖다가 실어 나르는 벌크선단이 이제 페노션의 주력인데 그런 이제 그 하림에서 이제 닭 사료를 준다든지 뭐 그런 식료품들 많이 나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수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전기선으로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던 회사가 바로 페노션입니다. 닭 모이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저도 뭐 어떤 부분에서 하림이 이제 페노션의 선단을 활용을 해서 식품들을 나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철광석도 있을 거고요. 벌크선이라는 것은 뭐 식품만 꼭 나르는 건 아니니까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벌크로 포장을 안 하고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데 BDI 지수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 벌크선들의 운임료를 인덱스로 나타낸 그런 지표인데 이 BDI 지수가 350포인트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작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지금 조정이 뭐 1300까지 나왔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해운업계의 운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페노션이 최근에 이제 공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2,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LNG선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선박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탄소를 좀 적게 배출을 하는 그런 에너지로 이제 계속 전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LNG를 활용한 그런 에너지인데 이 LNG 선을 이제 발주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쪽 사업도 뛰어든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익 그런데 모델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탱커선도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LNG 특수 선박들을 운영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네. 실적은 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한 5,000원 부근대 저항을 계속 받아오다가 코로나19로 이제 주가가 확 꺾였다가 요번에 다시 돌파가 나오고 눌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5,000원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파동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이 종목은 보유 관점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페노션이라는 그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럼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해결사님? 신규 매수 관점도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니까 한 20% 정도의 목표 수익을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페노션 볼수록 좀 볼수록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신규 매수하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습니다. 이 점까지 저희 해결사님께서 팁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채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넥신 가지고 있습니다. 12만 7,00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 황장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넥신 좀 장기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해결사님?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장기가 근데 사실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이제 기간적인 부분도 좀 알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준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이 제넥신이라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네. 의학적인 부분으로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되면서 아니면 기술 이전이 되거나 성공을 하게 됐을 때는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저는 나온다 하면 제넥신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요? 네. 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언제 나올지 알 수가 그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냥 그런 지금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꺾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는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현재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한 5배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는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단기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 하면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단기 추세를 이탈시키는 가격이 바로 96,000원이 될 거예요. 96,000원. 네, 그래서 이 9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 추세는 지속적인 하방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격에는 추가적으로 뭐 한 8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뭐 5일선을 회복시켰다가 눌림이 나오고 오늘 다시 5일 이평선을 회복시킨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6,000원 잡으시고요. 매수가까지 보유해 보시고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제넥신 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갖고 계신 분들 전 장기로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시지만 사실 그 기준선이 없이 기다리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죠. 저희 해결사님께서 정확하게 가격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지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74,000원에 25%예요. 74,000원에 25% 오늘 화장품주 흐름 좋았는데 아모레지 매수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걱정이실 것 같아요.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오래 물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좀 어떻게 이번 기회가 또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뭐 그렇게 오르지 못했고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전년도에 보면 5천억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백신이 뭐 접종이 되고 치료제 나오고 이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제 밖에 돌아다니셔야 되면 화장을 더 많이 하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벌써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에 보면 82,000원에서 8만 원대 갭 구간이 이렇게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요 구간이. 8만 원대요? 8만 원? 네네. 8만 원의 갭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네. 예, 요 구간이 아마 올라올 때 매우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대라는 거죠. 많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사고 파신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 가격대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전 오면 뭐 이렇게 파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냥 기술적으로 봐서 저기에서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파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요. 아마 뭐 주가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는 안 움직일 것 같고 여기 앞에 보시면 한 차례 이렇게 눌렸던 구간이 있죠. 네. 6만 원에서 뭐 5만 원까지 한번 조정 살짝 받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8만 원까지는 한번 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가져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 주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니까요. 힘내시고 한번 쭉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만 원 정도에서는 그냥 다 처분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거기서는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시점이라서 화장품 섹터들이 전체 시장에서 이제 강세로 주목을 받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95,00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 95,000원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해보시고 그 시점이 왔는데 이제 화장품 섹터들로 매기가 확 쏠리는가 한번 봐야 돼요. 시진핑 주석도 아마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는 시점에는 한국 방문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화장품주, 게임주들 막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세하게 아모레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사마 페인트인데요. 네. 매수가가 15,500원에 25%예요. 15,500원에 25%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이런 강한 장 속에서도 사마 페인트 오늘 좀 빠졌는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마 페인트를 이 가격대에 어떻게 사시게 되셨죠? 어느 선생님의 리딩을 받고 샀어요. 아,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혹시 손절가는 안 주시던가요? 예. 아이고. 자,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공략을 들어가신 이 구간이 만약에 1월 초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5대5의 확률이 있는 자리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저는 딱 5대5라고 여기가 생각이 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할 때는 손절가가 무조건 짧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평단이 15,000원 이상이 아니라 13,000원대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예? 11,000원대 추가 매수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비중이 벌써 25%셔서 만약에 한 10% 되면 제가 선생님 추가 매수를 자리를 잡아 드릴 텐데 여기서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손절도 선생님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꺾여 내려가면 계속 밀려 내려갈 거예요.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제 생각에는 10,000원 밑으로 한번 밀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이제 돌리는 그림이라 하면 11,400원, 11,450원 이 가격대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바로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내일은 이 종목이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13,500원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 하면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가를 11,4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실이 좀 크셔도 손실이 좀 크셔도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절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상담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해결사님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종목 상담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로보스타 상한가 기념으로 로봇 인사로 여러분들 인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